네,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 국내 제도를 선진해야 되는데 뭐 앞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제 몇 마디 드린 게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뭐 아주 거창하게 뭐 계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합니다. 관리 대상, 그러니까 유해성이나 위해성을 파악하는 그 대상을 더 이상 신규 물질만 해서는 안 된다. 결국 기존 물질까지 포함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되겠고요. 이제 관리 방법도 지금까지는 기존 물질을 그냥 정부가 사전에 확인 없이 막 썼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그 물질에 따라서 물질에 의해서 사고가 생겨야지만 사후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사전에 제조 수입 전에 이제 그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 예방적 관리가 된다는 거죠. 미리 그 물질의 위해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해성에 따라서 규제할 거 규제하고 쓰게 할 수 있는 거 쓰게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관리가 된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수준도 이제는 위해성의 근거에서 관리가 된다. 단순하게 독성만 봐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런 기존항 물질을 포함한 등록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등록은 산업계에서 하고 이제 그게 산업계에서 내는 정보를 정부가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그 평가를 통해서 위해한 물질들, 정말 발암성이 높은 물질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은 저희가 사전에 걸러내가지고 규제를 해서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 그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의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그게 결국 밑에 박스로 쳐놓은 제가 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 2월 달에 입법력을 해서 약 60일 동안에 의견 수렴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이게 어차피 기업 규제가 좀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라든지 산업계하고 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법률, 이 화평법, 지금 제정 추진하고 있는 이 법률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은 뭐 총 7장으로 되어 있고 핵심인 내용이 결국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제한, 정보 제공, 요 2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예, 그럼 21페이지. 제가 법률 내용을요,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2페이지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제 가장 핵심이 화학물질 등록입니다. 등록. 그래서 등록을 아까 제가 이제 기존 화학물질까지 포함한다고 했는데 기존 화학물질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굳이 등록을 할 필요 없는 물질도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등록 평가가 필요한 물질을 저희가 지정해서 고시할 겁니다. 그게 바로 평가 대상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화학물질의 어떤 위해 우려 수준을 봐서 이제 정부가 한번 이렇게 걸러낸다는 그런 물질인데, 예, 이런 평가 대상 물질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초 정보가 필요한데, 그 기초 정보를 내는 것만, 일단 내는 거를 기업들이 좀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제조 수입량이라든지 그 물질 용도 같은 이런 기본 정보를 국가에 제출하는 게 바로 제조 등의 보고가 되겠고, 이런 정보 등을 토대로 평가 대상 물질 지정해서 이 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분들만, 그것도 일정 수량 이상 제조 수입하는 분들만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등록된 정보를 정부가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독성도 보고 또 위해 수준도 같이 봅니다. 예,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라든지 제한 금지라는 이런 규제를 가한다는 게 저희 법률의 핵심이 되겠고, 이 허가 제도는 아까 박종기 박사님이 설명했던 그 허가 제도입니다. 그 대체를 전제로 한시적으로만 사용을 허가하는 겁니다. 예, 제한 금지는 뭐 특정한 용도 또는 모든 용도로 얘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 판매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해가 크기 때문에, 위해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가장 강한 규제가 되겠습니다. 이 제한 금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물질 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제조 수입자가 국가에서 이제 요구하는 정보를 만들어내서 제출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라는 게 제조 수입자만 알아서는 안 되죠. 사실 이게 화학물질 사용하는 그런 어떤 화학물질 이런 화학물질 공급하는 이 공급망, 그러니까 이 원료 물질부터 혼합해서 가공해서 나중에 제품에 들어가기 그 전까지 화학물질이 공급되는 그 공급망에서 이런 화학물질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화학물질 사용하는 이런 하위 공급망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가 쓰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면 괜찮은지 이걸 알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제공이라는 제도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제도가 뭐 MSDS 제도하고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복을 좀 없애기 위해서 지금 고용부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 그 화평법 제도 시행 전에는 유해법을 통해서만 신규 물질을 등록시켜서 유해성 그냥 독성만 봐서 독성이 높은 애들을 유독물로만 관리하고 있는 수준인데 앞으로 화평법이 시행되면은 기존 물질까지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독성만 보는 게 아니라 독성 보는 항목도 더 많아지고 그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유해성까지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유독물뿐만 아니라 허가 또는 제한 물질도 같이 지정을 해서 이런 고유의 물질이 좀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게 저희 법의 목표가 되겠고 그런 책임입니다. 뒤에 있는 거는 약간 복잡하게 그린 건데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설명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써놨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그전에는 관리가 안 됐던 그러니까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미 유통되고 있는 기존 화학 물질까지도 그 등록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관리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놓였다는 것이고 이제는 앞으로 독성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위해성까지 본다. 그 실질적인 노출을 고려해서 내가 정말 독성이 비록 작더라도 이게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민감한 계층에게 들어갈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실질적인 노출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적인 화학물질 관리가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제도 수단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허가라든지 제한 금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해서 물론 당장은 기업에게 이제 규제가 됩니다. 그동안은 그냥 마음 놓고 썼는데 이제는 정보를 내지 않으면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이제 제조 수입을 하지 못하니까 규제가 되겠지만은 기업들도 사실 이게 작업장 안전 측면에서도 자기 근로자들 쓰는 물질이 정말 어떤 물질인지 확인을 하고 내가 또 얼마나 위험한지 과연 우리 작업 환경에서 이 물질이 제대로 안전하게 쓰이고 있는 건지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또 기업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 이 화평법이 시행이 돼서 화학물질 정보가 이제 뭐 고용부라든지 이런 데 다 공유가 되면은 또 산업계에 또 공유가 되면은 이런 작업장 안전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결국은 기업의 생산성 어떤 손실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편익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화학산업 어떤 경쟁력 강화 측면도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저희가 위해 물질 앞으로 점진적으로 규제를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산업계에서도 더 안전한 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장은 비용 부담이 들겠지만은 어차피 국제 무역 환경이 이제는 자기가 시장에 내놓는 제품의 안전성이 입증이 안 되면은 더 이상 출시가 안 됩니다. 그런 환경에 적응을 시키는 거죠, 사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 GLP라는 이제 이런 제도가 생기면은 화학물질 시험 분석 시장이 이제 수요가 많아지는데 왜냐하면 정보를 더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험 분석 시장인 GLP 시장이 더 확대가 될 것이고 또 기업들도 화학물질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각종 환경 컨설팅 부분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 환경 산업이 좀 육성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